안녕하세요. 텍스템의 핵심을 읽어주는 토크IT 세미나 고성 PD입니다. 생성형 AI인 챗GPT가 나온 지도 벌써 2년이 지났고 빅테크 기업들은 치열하게 거대 언어 모델 경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예산과 전문 인력이 부족한 일반 기업들은 경량화된 프라이빗 AI 인프라에서 자신들의 문제를 AI를 활용해서 풀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인텔이 단순히 칩을 제공하는 관점이 아니라 기업이 경량화 AI 인프라를 만드는 것을 도와주는 관점으로 어떻게 변신하고 있는지 인텔의 홍승표 이사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모델을 잘 만들고 서비스를 잘 하는 기업들이 있는 반면에 과연 이걸로 어떻게 최적화를 해서 프로핏을 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기업들은 들어서 경량하던 모델을 찾으니까 나한테 맞는. 그렇죠. 네, 근데 모델을 찾았다고 해도 네. 얘를 어떤 인프라에 어떤 소프트웨어 스택에 올려서 서비스를 할 수 있을지 그러면 여기서 얼마만큼의 최적화를 넣고 해야 그러면 토큰당 얼마를 받는 게 정확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서비스로 인입하기 위한 거를 도와주는 회사들이 이제 생기고 있습니다. 굉장히 프랙티컬한 회사들이네.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거에 집중하자. 이게 이제 큰 메시지가 될 텐데 모델을 잘 만든다고 해서 이분들이 모델 사이즈를 잘 분류를 하고 세그먼트별로 산업별로 잘 만들어서 어떻게 올려서 서비스를 하면 돈을 만들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는 잘하는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한 예가 이제 투게더 AI라는 회사가 되고 아티큘레이트도 마찬가지고요. 또 스키즈비츠라고 이제 국내에 계신 되게 젊은 회사인데요. 굉장히 능력 있으신 분들로 잘 뭉쳐 계신 분들입니다. 최근에 저희랑도 이제 프로젝트를 하셨는데 뭐 경량화를 한다고 해서 굉장히 이게 뭐 그냥 단순히 데이터 타입을 줄이는 게 아니거든요. 인프런싱 쪽은 새로운 기법들이 엄청 많이 그렇죠. 나오고 있습니다. 요새 뭐 증류 모델도 나오고 네네. 있고 양자는 당연한 거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뭐 GPU들도 있을 거고요. CPU도 있고 뭐 저희가 갖고 있는 GPU에 대응되는 프로덕트들도 있고 그러니까 뭐 내가 어떤 새로운 사업을 만든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인프라를 다 갈아엎고 새로 시작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이기종 그 컴퓨팅 환경 위에서 내가 모델을 만들고 서비스를 올려서 할 때 굉장히 진짜 저런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대표적인 부분이 저는 이제 스키즈비츠라는 회사랑 올해 이제 한국에서 일하면서 작년에 일하면서 되게 많이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요런 스키즈비츠는 우리나라 회사입니까? 네, 우리나라 회사입니다. 근데 투게더.ai는 글로벌 회사고. 그러니까 스키즈비츠 같은 분들은 오른쪽에 보시면 피츠온칩은 이제 솔루션 네임이거든요. 보시면 랭귀지 모델 서비스를 코스트 이펙티브하게 서비스를 하는데 그 하드웨어 밑단에 있는 인프라는 엔비디아 GPU가 될 수도 있고 인텔 CPU, 인텔 GPU 여러 가지 헤테로지니어스한 환경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위에서 자기는 모델을 잘 만들고 서비스를 하고 싶다고 할 때 저 피츠온칩 솔루션 위에 올려서 최적화를 하고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능력을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나 갖고 내부에서 뭐 R&D 해야겠다 하는데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이미 CPU, GPU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인프라가. 그렇죠. 그걸 보고서 저 회사가 그거에 맞춰가지고 최적화 시켜주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레거시 하드웨어를 쓸 수 있는 이유는 점점 더 인프런싱 쪽은 그렇죠. 퀀타이징이 되고 맞아요. 가벼워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레거시 하드웨어들을 메모리나 매트릭스 연산하는 CPU, GPU 코어들을 효율적으로 잘 쓰게 하기 위한 기법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아주 되게 잘 하시는 그리고 요새 분들입니다. 보면 네. 일반 기업이 뭐 700빌리언짜리 뭐 LLM 학습시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럴 필요도 없는 거고. 필요가 없는 게 네. 첫째인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 다음은 이제 돈이 많이. 그러니까 요새 워낙 오픈소스가 좋은 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좋은 나니까 뭔가 7비짜리건 10비짜리건 네. 해가지고 뭔가 그걸로 AI 에이전트건 추론이건 간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그 무조건 병렬로 학습만 시키는 그런 거가 필요가 많이 있지 않을 경우가 많을 것 같거든요. 일반 기업에서 그렇죠. 오히려. 네. 그리고 뭐 보통 일반 챗봇 같은 예를 들면 그냥 쿼리 조금 날리면 뭐 한두 문장 정도의 제너레이션이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앞으로의 추세는 뭐 에세이나 이런 것들을 주고 뭐 서머리 해주거나 이제 실제로 그걸 요약해주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고객분들이 다 400B, 700B 되는 모델을 트레이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돈을 쓰지는 마시라는 게 첫째고요.
엔지니어링 리소스 뭐 똑똑하신 분들이 더 많고 하시지만 그걸 다 캐치업해서 하는 것보다는 저렇게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서로 이제 협업을 해서 코스트 세이빙해서 잘 가는 네. 방향이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PC에서 AI를 돌린다고 봤을 때 과연 이게 될까? 사실은 뭐 대부분 많이 아시겠지만 잘 돕니다. 7B, 8B짜리 모델들 굉장히 잘 돌고요. 당연히 서버에 갔다 오는 것보다는 레턴시가 더 줄을 거고 뭔가 코스트에 투자되는 부분도 더 줄을 거고요. 그 AI PC에는 원래 잘하고 있던 CPU도 있지만 이제 NPU가 그렇죠. 네. 어느 정도 역할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장 GPU까지 들어가면 저 CPU, NPU, GPU 세 개를 잘 모델이나 이런 카테고리를 나눠서 로드를 주었을 때는 120탑스까지 나옵니다. 120탑스까지? 네네. 보통 저희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랑 같이 해서 AI PC란 브랜딩을 하려면 50탑스 이상 아닌가? 40탑스 40탑스 정도. 이상?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제 루나 레이에 들어가는 NPU는 지금 48탑스 정도 나오고요. 네. 근데 GPU랑 CPU까지 다 혼합시켜서 예를 들어서 작은 모델은 NPU로 보내고 좀 큰 모델은 GPU를 쓰고 이렇게 하면 전체 성능은 한 120탑스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올해 하반기에 나올 팬더 레이크 CPU 가서는 요 세 개가 성능이 더 좋아지고요. 팬더 레이크 가서는 이제 18옹스트롬 공정이 적용이 됩니다. 저희한테는 회사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마일스톤입니다. 그 네. 이제 팬더레이크가 잘 공정에 안착이 되고 파운드리 비즈니스까지 올라가고 이제 그런 중요한 이제 마일스톤이 올해 말에 출시되는 이제 팬더레이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마도 코파일럿이 메인이 될 텐데 이후에는 저희가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 슛을 보면 커스텀 AI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는 빌딩하는 소프트웨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모델을 넣고 이런 정도의 사이즈 모델에서 에이전트를 하나 만들 수 있는 빌딩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파일럿이 선두가 될 테지만 계속 이제 무슨 에이전트, 무슨 챗봇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올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쓰실 수 있다 AI PC에서. 그리고 만드실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인텔의 CPU와 GPU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AI 워크로드에 활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제온 프로세서가 올해 나오면서 원래 갖고 있던 제온 스케일러 프로세서가 하던 일을 그대로 이제 인계 받으면서 그리고 매트릭스 연산도 훨씬 더 강화가 됐고요. 그리고 랭귀지 모델 하면 보통 GPU에 HBM 같은 게 들어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랭귀지 트랜스포머 모델이 나오고 랭귀지 모델이 활성화되면서 사실 많은 부분은 물리적인 시간의 많은 부분은 메모리로 처리하는 쪽에 많이 로드가 가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제 제온 쪽은 DDR5를 쓰니까요. 사실 HBM과 경쟁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모델 사이즈 얘기도 했던 거고요. 그래서 모델이 작은 모델들을 그래도 잘 돌릴 수 있게 하려면 DDR에 들어가는 이제 메모리 밴드위스도 높여야겠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MRDIMM 같은 멀티랭크 DIMM 같은 것도 제온 6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 가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온 6에 가면서 큰 변화는 매트릭스 연산하는 펑션이 훨씬 더 강화된 것. 그 다음에 메모리 밴드위스도 꽤 많이 늘었습니다. MRDIMM을 쓰면 8,800까지 네. 되거든요. 그리고 라스트 레벨 캐시, 그러니까 레벨 캐시가 L2, L1, L2, L3 이렇게 있는데 라스트 레벨 캐시는 보통 저희가 코어들끼리 공유하는 캐시로 봅니다. 제일 그래서 빠른 캐시입니까, 그러면? 제일 빠른 캐시는 아니지만 코어들끼리 이제 공유를 네네. 하게 되는 거죠. 네. 코어 내에서 도는 게 가장 빠르고요. 네, 그래서 그 세 가지 하나는 원래 잘 하고 있던 매트릭스 연산, 그 다음에 랭귀지 모델을 저희가 조금 더 20빌리언, 뭐 앞으로 70빌리언까지 돌리기 위한 메모리 밴드위스를 더 확장시키고 라스트 레벨 캐시도 확장시킨 것. 요 세 가지가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온을 써서 그래서 원래 매트릭스를 잘한다는 얘기는 요 AMX라고 하는 매트릭스 연산자 인스트럭션 셋이 많은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제온으로 뭔가 인프라, AI 인프라를 구성하고 GPU도 당연히 고려가 돼야 되겠고요. 그렇게 보면 이런 식의 좀 렉 구성이 가능할 수 있다. 이게 뭐 하나의 예입니다. 그러니까 네. 제온으로 잘할 수 있는 서버 렉 구성도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 가우디 같은 거를 써서 얘가 뭐 큰 모델에 대한 인프런싱 또는 파인 튜닝이나 트레이닝까지도 할 수 있는 구성, 조금 더 플렉서블한 구성이 가능해지고 효과적인 비용 지출을 가능하게 하는 구성이 가능하다. 이게 이제 제온으로 가능해지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좋은 점은
이제 보통 저희가 GPU나 가우디를 넣었을 때 8장씩 딜리버리가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엔터프라이즈 고객분들은 8장이 다 필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버당. 그래서 저희가 올해 중반부터는 OEM들 통해서 PCI 카드 형태의 가우디 칩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뭐 한 장부터 8장까지 플렉서블하게 꽂아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전력 소비량, 퍼포먼스 이런 것들에 대한 베리에이션을 좀 유연하게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AI 데이터 센터 관련 전문 기업들 담당자의 패널 토크는 우측 상단 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고, 인텔의 CPU, GPU 관련 문의는 여기 메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신 이 세미나 영상은 제가 진행하는 토크IT의 토크형 웨비나 내용 일부를 재구성해서 스토리텔링한 영상입니다. 여러분 회사의 솔루션이나 신기술에 대한 자연스러운 토크형 웨비나를 진행하면서 지금 보신 세미나 같은 영상을 제작하는 것에 관심 있으신 분은 우측 상단에 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관련 서비스 내용을 보실 수 있고, 여기 전화나 메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테크 전문 채널 토크IT에서는 AI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과 언제든지 상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구해줘 AI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우측 상단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